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법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한 혜택들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13일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혜택들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면서 축소, 그리고 또 그러한 축소 정책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벌칙, 의무만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큰 혜택이었던 양도소득세 공제 특례 혜택이 앞으로 중단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세 특례 제한법이 변경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한을 신설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2019년 12월 1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8년짜리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적용 요건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를 한 후에 양도를 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이 과세 특례는 어떤 내용이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특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 이상 임대를 한 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특례 감면을 해주고 10년 이상 임대를 한 후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그러한 특례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적용 기한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하여 그러한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법안 변경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 때문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 혜택을 없앤다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러한 혜택들을 없애면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 시에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로 등록을 했을 때는 4년, 장기로 등록을 했을 때는 8년이 있는데, 이러한 연도 수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기준들이 제각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보유 시에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세무서 플러스 구청에까지 등록을 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혜택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혜택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을 배제해주는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 다주택자, 그러니까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이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혜택으로서 50%, 70%를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멸실조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에 대해서는 이미 혜택 범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자기가 사는 주택, 거주주택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그분이 이사를 갈 때마다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한 번만 해주는 것으로 축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이 적용되는 특례 감면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러한 감면 혜택까지 이제는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크게 살펴보게 되면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를 해야 하고 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임대료 등 증액제한 그러니까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무 임대기간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는 4년 이상 준수를 해야 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8년 이상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는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양도를 하거나 그 주택에 들어가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가장 크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의무 임대사항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준수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등 증액 제한 규정은 종전 계약 금액 대비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시점에 가서만이 5%까지 증액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건강보험료로 추가 부담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소득 이외의 연소득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이 과태료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에는 등록상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해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그러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또 준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오피스텔로 사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일단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500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30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임대주택 건당 3천만원,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는 임대주택 건당 3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 조건, 뭐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 기준을 어겼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해서 임대주택을 위반한 경우는 역시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액수입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 그리고 구청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와 벌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사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시고 세금을 내면 되시는데,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구청에까지 등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의무, 그리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혜택과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가장 큰 그 혜택 중에 가장 큰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가 이제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해주고, 그때까지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했다가 이제는 축소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었다 뺏은 임대사업자 혜택,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 때문에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주택임대 시장이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앞섭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8년 이후에까지 매도 계획이 없거나 8년 이후에까지 그 임대주택에 이사를 들어가서 살 계획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등록을 하셔도 유효합니다. 등록을 하시면 8년 이후에 또는 10년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 50% 또는 7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8년 이내에 매도 계획이 있으시거나 8년 이내에 그 주택에 다시 들어가서 살으셔야 될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전부 다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떻게 방향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